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지금 한창 투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기다리시느라 좀 무료하기도 하고 또 제가 평소 때 청와대의 근무 인원이나 아니면 소요 예산 그 규모 같은 것을 가끔 이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간단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오늘 내용은 청와대 근무 인원이 몇 명이고 소요 예산은 얼마인가, 그리고 청와대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변천해 왔는가,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차피 청와대가 어떤 곳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죠. 청와대가 대통령이 근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삼척 동자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좀 상세히 조금만 파고들면 태반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선출을 위한 선거하는 날 한번 이거 짚어보고 이런 곳이구나 청와대가 라고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아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잘 들으시고 이게 청와대는 이렇게 처음부터 생겼고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갔고 인원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지 참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뭐 좀 무리하다, 너무 뭐 낭비가 심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생각하는 그 자유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청와대는 처음에 경복궁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위치는. 그런데 이곳은 918년부터 1392년까지 고려시대 때 궁궐로 사용되었던 정말 유명한 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무학대사가 그 청와대의 위치를 정할 때도 이게 풍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르신들 보면요, 풍수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 왔습니다. 근데 또 그게 맞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뭐 사실이 규명된 건 없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 풍수는 어떤 중요한 자리를 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918년부터 1392년 고려시대 때 이곳은 궁궐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경복궁의 이제 후원으로 그냥 남아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고종 5년, 그러니까 1868년 문무가 융성하길 기원하는 의미로 경무대로 불렸던 이 청와대 경무대라고 처음에는 불려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총독 관저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총독 관저가 거기 들어서서 우리나라를 강점해 왔고요.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미군정 사령관이 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 터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계속 이 터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1948년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하게 됐으며 1960년도에는 기와집이라는 뜻의 청와대로 이름을 개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는 본래 그 이름을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는 경무대라고 불러왔어요. 경무대. 그러니까 경무대라고 하니까 무슨 경찰이나 군인들의 이렇게 좀 딱딱한 어떤 그런 의미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이거 너무나 그 이름 자체가 친근감이 떨어진다 해서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청와대로 계속 이름이 바뀌지 않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이번 대통령 모 후보께서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청와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원이 청와대 인원만 해도 거의 500명 정도가 되는데 500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짓을 하는데 과연 광화문에서 해서 정부 청사에 광화문 청사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뭐 의구심도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또 뭐 규모가 크니까 할 수도 있고 또 그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그분이 혼자 개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정말 중요하고 꼭 어떤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청와대처럼 분리되어서 어떤 안보랄지 아니면 경비 관계 그런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텐데 뭐 다른 보관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 얘기로 보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 청와대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좀 잠시 살펴볼까요? 뭐 상춘제라고 있다는데요.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전통 한식 가옥에서 상춘제에서 외빈 접견이나 비공식 회의를 하는 곳을 상춘제라는 또 그런 곳이 있답니다. 상춘제가 있고 그다음에 녹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120여 종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이 녹지원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녹지원에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기념 식수가 꼭 심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지원에는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기념 식수가 있고 또 역대 대통령 그 이제 많은 그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기 때문에 120여 종류의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춘추관이 있는데요. 춘추관은 1990년대 완공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출입 기자들을 송고실로 사용되는 곳이 춘추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연무관은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 체력 단련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네 가지로 크게 상춘제와 녹지원 그리고 춘추관과 연무관 이렇게만 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은 그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뭐 설명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대략적으로 청와대에는 사실 이런 규모로 또 이런 정도의 시설이 있고 또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규모 이 두 군데 우선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규모와 근무 인원은 이 근무 인원이 465, 한 5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0여 명 정도. 그리고 연간 소요액은 956억 원 정도. 956억 원. 그러니까 순전히 인건비입니다, 이게.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떤 큰 살림을 놓고 좀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볼 수도 있고 뭐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근무 인원이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두 개만 해도 500여 명에다 소요 예산은 1년 소요 예산은 956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를 뭐 처음에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 대통령도 옛날에 볼 때 청와대를 뭐 광화문으로 옮긴다, 뭐 세종시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해서 이걸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32평, 45평 살다가 13평짜리 아파트로 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한 번에 줄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나라 살림입니다. 그리고 꼭
대통령의 편의를 위해서만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안보가 철저히 경비가 잘 돼야 되고 정말 항상 그 모든 사람의 경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동떨어진 그러니까 좀 분리된 곳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의견들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필요하지. 이렇게 좀 의견들은 이런 의견은 뭐 그냥 서로 간에 친구들 아니면 뭐 모임에서 하는 얘기에 불과한 얘기고 어쨌든 이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대해진 거, 좀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뜻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국가가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정말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이 활동할 수 있고 또 외국인도 접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청와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그냥 개인이 생각했던 내용을 각자 나름대로 얘기는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무 인원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거 그걸 꼭 유념하시고 소요 예산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지금 국회에 공개한 내용이 956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변명할 여지 없고 같은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 20대 대통령 선거 날이기 때문에 무료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잠시 간단하게나마 청와대가 이렇게 해서 생겨서 지금까지 왔고 또 청와대 내용 그 안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고 또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두서없이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어떤 사건 같으면은 두서를 맞추어서 여러분께 누가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그 행정을 해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격을 갖추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격을 갖출 필요도 없고 상식으로서 그 정도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청와대 규모가 이렇게 고려시대 때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온 거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500여 명의 직원이 960억 원 그러니까 960억 원의 소요 예산을 갖고 1년을 청와대가 운영이 된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기본적인 상식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